내가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공유할 수 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문화를 보면요, 여기 개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요새는 코딩을요 오픈소스 갖다가 짜깁기 해서 만들어요. 능력 있는 친구들도 많이 탄생합니다. 이 친구 한국의 김태훈, 울산과기대 물리학과 입학해요. 거기서 프로그래밍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동아리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가고 전 세계 그 개발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깊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에서 아무리 관심 있게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잘 못 갈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나 보세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들 문화대로요,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은 80%의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해버려요. 20%는 야, 이거는 좀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랬더니 커뮤니티 친구들이요, 치사해, 야 그거 풀어. 그리고 전부 청년들이 매달려서 돈도 안 주는데 풀기 시작해요. 김태훈이 울산에서 20개의 핵심 모듈을 풀어서 공개해버렸습니다. 진짜 놀란 게 바로 구글의 이 알파고 담당 책임 중에 한 명이었던 제프 딘이라는 프로그래머예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놀래갖고 김태훈한테 편지를 씁니다. 야, 너 빨리 우리 회사로 와라. 이 스카우트 제의 때문에 유명해진 게 김태훈이에요. 못 가요. 군대 가느라고. 괜찮아요. 유학 간 거 아니죠? 돈 들인 거 아니죠? 그리고는 3년 동안 공익하면서 실력 더 키워서 전 세계 AI 엔지니어가 꿈꾸는 회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오픈 AI라는 데 갑니다. 거기가 요새 뭐 하느냐면 GPT라고 들어보셨나 본데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글 쓰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회사도요 되게 멋진 게 뭐냐, 오로지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데요. 예. 그리고 연봉은 33만 불. 여러분 3억 8천 받고 갔어요. 26살. 대졸자 초봉 연봉 3억 8천 줄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어느 시대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혁명기가 끝나면 없어져요. 지금 왜 필요해요? 혁명이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상상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럴 때 보통은 못해요. 아니, 초등학생이 인공지능 코딩을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봤으니까. 드론 날릴 때 보니까 형들이 해놓은 거 소스 코드 갖다가 다 코딩이 되네. 그리고 해보니까요. 그 지평이 달라져요. 생각의 지평이. 이래서 두 번째 꼭지가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바꿔야 될 것. 내가 검색하는 인류라면 생각의 지평이 달라진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소위 플랫폼 경제입니다. 아니 왜 지식만 공유해? 그러지 말고 택시도 공유하자, 호텔도 공유하자. 공유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자. 그럼 디지털 플랫폼 개발하는 거 어렵잖아. 그건 오픈소스로 다 제공한대.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된 겁니다. 다 성공한 건 아니죠. 실패도 해요. 그런데 효율적이고 좋고 사람들이 선택한 것들은 다 살아남아요. 배달의 민족도 뭐를 공유한 건지 아세요? 옛날에는 중국집마다 있던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사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공유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코로나를 맞으면서 언택트 생활을 보장해 주니까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이걸 주도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여러분 1980년 이후 태생을 M세대라고 불러요. 왜 특별히 다르냐? 이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건 어려서 인터넷을 경험해 본 겁니다. 자, 나 학창시절에, 대학교 포함해서 학창시절에 싸이월드 미니미 갖고 좀 놀았다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M세대예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놀아봐야 그 문명을 알아요. 저는 안타깝게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X세대의 비애예요. 태어났는데 인터넷이 없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워야 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몸에 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문명을 다 만들고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X세대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이비 붐 세대에 열심히 배웠어. 그들이 일하는 방식대로. 그럼 보통 50대가 되면 최고 전문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 지점장님이 최고잖아. 지점장 학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지점장님한테 열심히 잘 배워서 나는 이번에는 3배 잘할 수 있어. 준비가 다 되는데 지점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 70%가 모바일 뱅킹으로 갔으니까 앞으로는 디지털 뱅킹 전문가가 필요하지 지점장 필요 없대요. 여러분 이게 혁명이에요. 나 아프죠. 대한민국 지금 대표 세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5세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국회의원 평균 나이에. 이분들이 법을 정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50대, 60대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명 표준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문명 표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은행 지점 존재해야 돼. 오프라인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해요. 지점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지켜야 돼. 문제는요. 국민의 70%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국민이 아니라 인류의 70%입니다. G세대는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이에요. G세대는 왜 더하다 그러냐? 15살 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뼛속에 녹아요. 좋은 방향이든 슬기로운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뼛속에 녹습니다. 그럼 생각의 판이 달라져요. 그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나 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당연히 했죠. 웹사이트 가면 이게 파일로 있어. 우린 다 한 거야. 이게 불편한 사람 누구였어요? 26살 이동훈이라는 대학생. 아니 어른들 미쳤나 봐. 저걸로 어떻게 알아? 나 오늘 시청 앞에 가야 되는데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 보고 웹사이트로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럼 구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다 해봐서 알지만 실국장 회의하면 야 저거 웹사이트 구축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 기획하고 발주하고 입찰하려면 4개월에서 6개월. 그럼 코로나 끝날지도 모르는데요. 아마 메르스 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틀 만에 개발합니다. 너 어떻게 이틀 만에 했어? 아니 메르스 때 만들어 놓은 게 오픈소스로 있어요. 구글 신이 알려줘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틀 만에 개발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아니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왜 개발했어?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플랫폼 문명이 이래서 멋지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야 실시간으로는 못 보냐? 아침 10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불안해서 이랬었죠. 코로나 라이브를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2000년에 태어난 21살짜리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1년 마치고요. 대기하면서 개인 프로젝트를 재미로. 실시간으로 그걸 어떻게 할까? 뭐 보고 한지 아세요? 우리 5천만 국민이 매일같이 지겨워하면서 받아보던 재난 문자 같고요. 여러분 상상력의 지평이 달라진 거 아시겠죠 이제? 재난 문자가 저건 공개되는 거겠네. 맞아요. 그걸 긁어와요. 그리고 인터프리테이션해서 여기다 올려요. 프로그램으로. 그게 개인 프로젝트야. 왜 어려서부터 슬기롭게 학습하고 스스로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사실 코딩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된다 안 된다를 알아야 상상을 하죠.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요? 세 번째 코드가 상상력이 달라진답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문명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과연 이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쉬울까요? 어려워집니다. 진짜 그래서 교육이 달라져요. 프랑스의 IT 교육하는 학교, 이것도 사실은 공익교육기관이에요. 18세에서 33세 청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대신 IT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야 돼요. 수업료도 없어요. 선발해. 선발하고 스테이지 1. 이 문제를 푸시오.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5명씩 팀 짜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구글한테 물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그걸 할까요? 사실 파이썬 같이 이제 대학생들 누구나 해야 된다는 코딩 프로그램 교육하는 거 보면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혼자 그것만 열심히 해도 돼. 그럴 정도로 풍성하게 됩니다. 이걸 3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무슨 능력이 생기냐? 문제를 딱 떠올리면 어디서 뭘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답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교육하는 기관이 요즘 대안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죠. 근데 MIT 스탠포드보다 들어가기 더 어려워.
캠퍼스는 없는데 7개 유명한 세계 각국 도시에 기숙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간의 교류도 시켜줘. 근데 주로 하는 게 뭐냐? 서울에도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가. 카카오, 뭐 서울시, 네이버 이런 데 가서 지금 현안이 뭐예요?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학기 내내 그것만 고민해. 발표하고 서로 아이디어 교환하고 협업하고. 이러니 이렇게 잘한 아이들이요. 그래 구글이 데려가죠. 전원 스카우트. 구글, 애플, 세계 전부 거기 평균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눈물이 막 나요. 25만 불이에요. 대신 뽑을 때 10번에서 12번의 면접을 합니다. 이제는 스펙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개발자 뽑을 때는 아예 이력서를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럼 대한민국 청년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죠. 이력서 안 받아요. 이력서를 받으면 오히려 안 좋은 편견이 생겨. 그럼 뭐를 보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개발자 뽑으니까 코딩 몇 줄만 보면요. 실력이 금방 드러난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나 지금 치킨집 되게 잘하고 있었고요. 시장에서 빈대떡 가게 잘하고 있었고요. 백화점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죠? 안 그래도 옮겨가는데. 살려면요. 제가 식당을 설문해 봤더니 배달 주문이라도 많이 하는 데가 유리하더라. 그 얘기는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 나도 쇼핑몰을 갖추고 배달 시스템 가동해서 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생각의 표준을 바꿔야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생존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찬 가게든 치킨 가게든 창업한다. 그럼 표준으로 떠오르는 게 딱 뭐예요? 어디 몫이 좋은 데가 어디지? 유동인구 많고. 그럼 벌써 끝난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끝난 거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유주방. 그냥 뉴스가 아니라 그게 생활이 돼. 당연히 공유주방 가야지. 왜? 내 고객은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들어와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요걸로 시켜 먹는 사람이니까. 배달 전문점으로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럼 쇼핑몰 만들어줘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 쇼핑몰 안 만들어도 배달의 민족이다, 뭐 배민 라이더스다, 부릉이다 배달 업체들이 쫙 있어요. 공유주방에 들어가면 그냥 와. 그러면 사인만 하면 돼. 그러면 주문이 배민에 딱 떴다 그러면 배달부터 싹 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문이 모니터에 뜨면 포장 음식만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케팅은요. 이런 거 해야 돼요? 춤추는 인형 갖다 놓고 탬버린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전단지 뿌리고 이게 아니라 SNS 마케팅. 네, 리뷰 좋게 쓰게 쿠폰도 좀 주고. 실패할 확률은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영세 식당이 성공할 확률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창업하고 5년 동안 버티는 게 8%예요. 엄청 망해요. 여러분 골목식당 보고 있으면 저긴 망하겠다 느낌 들죠? 다 실패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설비 들어갔죠? 임대료 들어갔죠? 회수 불가능이죠? 더군다나 홀 만들었으면 거기 홀팀 다 주방팀 따로 둬야죠? 인건비 계속 나가죠? 여기 1억에서 1억 5천 깨세요. 한 번 망하는데 여기는요. 공용주방에서 보면 보통 1,000에서 2,000이면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왔을 때 어느 쪽이 유리했을까?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 시대 언제 끝날까? 너무 비인간적이고 불편하고 힘들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우리는 어쩌면 익숙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오뚜기처럼 팍 하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해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래요. 첫째, 자기 감정의 조절 능력. 아, 이거 큰일 났어.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상을 분석하고 뭘 준비할까 찾는 힘. 두 번째가 대인관계력이랍니다. 특이하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진 사람이 과거부터도 회복 탄력성, 실패에도 일어서는 힘이 되게 좋았답니다. 근데 제가 그 세 가지를 어디서 보자는 거냐.
디지털 문명에 맞춰보자는 거예요. 네. 다시 도전하려면요. 식당을 망했으면 또다시 또 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른들이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 비인간적이래요. 진짜? 여러분 이미 젊은 친구들은요. 그게 표준이에요. 근데 대부분 거기 실수한 분들이 누구예요? 이 문명을 배울 생각도 없고 이건 안 좋아하고 한탄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다 이상한 동영상 올렸다가 갑분싸 만들고요. 에? 괜히 이 대중 앞에서 이상한 소리 질타했다가 감정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따뜻한 한마디, 아주 재치 있는 유머, 그리고 다 이끌어가는 이 부드러움, 이런 게 다 대화에서 나와. 난 오프라인에서 그거 잘해. 오프라인에서 잘하면 뭐하냐고. 코로나가 왔는데. 앞으로 모든 팀의 운영과 이런 거는 전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줌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한탄만 하고 있냔 말이죠. 이래서 내 마음에서 바꾸자는 겁니다. 나는 어쩌면 문명이 교체되는 바람에 이미 실패한 건지도 몰라요. 왜? 알아야 될 건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다시 배우자는 겁니다. 여기가 표준이에요. 이미 문명은 그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BTS가 출발이라고 그랬죠? 그게 보여주는 게 소비자 권력 시대예요. 권력은 소비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일단 틀어놓은 TV를 안 보고요. 전부 내가 선택해서 보죠. 그래서 권력자는 이제 TV가 아니라 누가 됐냐? 유튜버들이 됐어요. 근데 유튜버들 보세요. 100만 구독자, 1000만 구독자, 1억 구독자도 항상 뭐를 좀 눌러주세요 라고 구걸합니다. 뭐죠? 지겨워 죽겠어. 그죠? 구독과 좋아요를 제발 좀 눌러주세요. 자기가 권력자인데 구독자가 1억 명인데도 계속 그래요. 여러분 KBS 뉴스 그 앵커가 구독과 좋아요를 좀 안 그러죠? 내일 꼭 저를 다시 찾아가 주셔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권력이 많으니까. 원래 시스템 권력이라는 건 사회가 인정해 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유튜버는 누가 권력이라는 걸 아냐? 바로 소비자 권력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걸 알아요. TV도 그래서 요새 팽수. 여러분 팽수가 EBS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여기 출발이 어디였어요? 방송이 아니야. SNS에서 인기가 나면 난리가 났죠. 누가 인기를 만들었어요? 고객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 김태호 PD나 나영석 PD나 최고의 PD들이 전부 유튜브 콜라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승부처는 어디? 조회수가 일어나냐, 인기가 올라오냐. 이번에 깡 나오고 싹쓸이 나온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김태호 PD가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까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보다 비판만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세월의 두께에 쌓인 나의 상식을 바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먼저 이위 이만큼 나오고 비판부터 해요.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광고비를 벌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방송 금지해야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기 학대 방송 맞아요. 여러분 우리 또 어린이에 되게 민감하죠. 어린이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안 좋죠. 그런 건 비판해야 됩니다. 제대로 바로잡아야 돼요. 아주 공정한 그 관점에서. 그런데 그럼 보람이가 권력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돈을 이용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보람이는 보통 집 아이였어요. 저 방송 시작한 스토리 보셨어요?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라이언이라고 미국 꼬마였어요. 자기보다 1살 위 오빠야. 그 방송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아빠 나 엄마 이건 나 따라 할래.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그래 그럼 야 이 방송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됐으니까 너 이렇게 해봐.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기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 5, 6, 7세 합했더니 138만이더라고요. 그게 보람이 고객이죠. 그럼 2,600만이면 2,500만이 전부 해외 고객이었어요. 보람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철탑 산업훈장 수출 유공자로 표창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왜? 다른 쪽 시각은 보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워요?
보람이 야 그럼 자극적인 방송으로 그거 사람들 끌어들였나 보다. 제일 조회수 높은 게 5억 5천만이에요. 야 그래서 막 이렇게 목을 막 조르나 막 이러고 들여다봤어요. 그럼 보신 분 있으세요? 5억 5천만 명이 본 그 어린이 방송이요. 뽀로로 짜파게티 먹고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앞만 내돌려봐도 뽀로로 짜파게티 끓여 먹고 아빠랑 삼촌이랑 숨바꼭질 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근데 왜 우리 못 따라했죠? 우리 어른들의 실력 볼까요? TV 유치원. 여러분 TV 유치원이 나아요? 보람 TV가 나아요? 머릿속에 당연히 TV 유치원이지, 그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만들고 수십억 예산 쏟아서 지상파가 책임지고 만드는 거예요. 시청률 0.2%에서 0.4%. 여러분 애국가 시청률이 2%예요. 이게 우리 민낯이고 실력이에요. 비판만 일삼고 안 좋다 그래요. 제가 어른이라면요. 제가 키즈 방송을 대한민국 대표하는 PD라면 라이언을 벤치마킹하고 보람이를 벤치마킹해서 전 세계 3천만한테 유익하고 좋아할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김태훈, 나영석 PD처럼 새로운 유튜버 방송에 도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보는데 내가 아무리 옳다 한들 무슨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마음의 표준을 바꾸자는 게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넣을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이 형식과 포맷이 전 세계 2,600만의 아기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람이가 뭘 바꿀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완구 제작하는 사장님이야.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코트라 가서요. 전시회 어디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전시회 나가요. 전시회 나가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나를 만나주면 정말 고맙죠. 그리고 나서 계약 맺어요. 그럼 야 우리 광고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TV 광고 좀 내게 돈 좀 보내요. 자본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해. 근데 내가 되게 재밌고 멋진 장난감을 개발해서 보람이가 갖고 놀게. 보람이도 해봤더니 너무 좋아해. 그럼 전 세계 몇 명이 봐요? 5천만 명이 봐요. 그럼 막 주문이 들어와요. 실제 뽀로로 짜파게티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올해 그거 직격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라면 수출이 37%가 늘었습니다. 그거랑 짜파구리 아시죠? 기생충. 그 영향이 크대요. 그럼 어느 쪽이 앞으로 미래의 비즈니스일까요? 이미 광고 산업 지상파 15% 줄었고요. 모바일 17% 늘었어요.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잡을 갖게 될 때쯤이면 그들이 갖는 잡은 지금 현재에는 지구상에 없는 잡이 될 가능성이 65%다. 35%만 선생님도 필요하겠죠. 경찰도 필요하죠.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정치인 있는 건 35%, 나머지는 다 바뀐다는 게 그럴만해요. 광고 산업에 신방과가 필요 없어. 신문 방송했다가는 망해요. 그렇잖아요. GS 홈쇼핑? 여러분 모바일 매출이 TV보다 높아요. 어떤 사람 뽑을까요? 모바일 상품 기획 잘하는 사람 뽑겠죠. 중국은 아예 개인이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규모가 여러분 올해 168조예요. 제가 방송이 아니라 소셜 기반으로 하는 소셜 커머스 중국 규모는 516조.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유도 명백해요. 이 사람이 웨이야라는 사람인데요. 왕홍이에요. 왕홍이 개인이 쇼핑몰 열어서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작년에 85만 개의 한국 화장품을 쌓아놓고 특별전을 했어요.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방송을 하면서 팔아요. 85만 개를 43초 만에 완판. 485만 명이 동시에 샀어요. 그래서 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널 그렇게 믿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요 물건 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홈쇼핑 쇼호스트는 인생 안 걸어요. 사장님 팔려는 거 팔지. 가끔 거짓말도 해요. 안 좋은데 좋다고. 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진정성. 왜?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다 때렸어요. 화를 다죠 그냥. 유튜브 특성은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실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는 게 유튜버예요.
똑같아요.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샀는데 물건이 이상해. 쟤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 인블리 호박즙 사건도 기억나시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반면 그렇게 10년을 하면요. 팬이 생겨요. 아미처럼. BTS의 아미처럼 팬이 생겨서 얘 올해는요. 이 친구가 차를 팔았어요. 1700대 스페셜 에디션. 자동차예요. 7분 만에 완판. 그게 팬덤의 힘입니다.